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보통 인류의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역사 속 여성 인물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속 여성 히로인들 시리즈. 이제부터는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조선사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여성 역사 인물은 조선의 왕비들 중 대표적인 여걸로 손꼽히는 조선 왕실의 왕비들 중에서 명성황후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조선시대 때 왕비를 정말 많이 배출한 걸로 유명한 파평윤씨 가문으로 조선의 11대 왕 중종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중종이 어떤 왕이죠? 이복형이었던 연산군이 반정으로 쫓겨나자 얼떨결에 왕이 된 국왕이었습니다. 중종은 왕이 되기 이전 아내가 있었습니다. 반정에 따라 중종이 왕이 되자 아내도 왕비 단경왕후가 되었는데 단경왕후 집안이 폐위된 연산군의 처가 가문이라 그게 또 문제가 되어 거의 곧바로 강제로 왕비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평윤씨 가문에서 새롭게 왕비를 배출한 중종의 두 번째 아내가 장경왕후였습니다. 장경왕후는 1511년 딸인 효혜공주로 먼저 낳았고 4년 후 1515년 중종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실에서 적장자가 태어나면은 이는 엄청난 국가의 경사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경왕후는 아들 2호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합니다. 아들 2호는 그러니까 친모인 장경왕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중종은 아들 2호가 5살이 될 무렵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종 역시 왕비를 공속으로 둘 수가 없어 다시 파평윤씨 가문에서 새로 왕비를 들이니 그녀가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16살, 17살 때 왕비가 되었고요. 왕비가 되어보니 아들이 있던 겁니다. 비록 문정왕후가 세자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조선의 왕비로서 세자의 엄마 역할을 해야 했고 세자 역시 기억도 안 나는 친어머니보다는 문정왕후를 어머니로 대우하며 자랐습니다. 문정왕후와 세자 2호의 사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꽤 좋았습니다. 문정왕후도 세자 2호를 아들처럼 세자 2호도 문정왕후를 어머니처럼 잘 따랐죠. 문제는 1534년 문정왕후가 덜커덕 친아들 경원대군을 낳아버린 겁니다. 세자 2호와 둘째 경원대군은 그런 19살 정도 차이가 나는 이복 형제였습니다. 이제 관계가 애매해지죠. 세자 2호와 경원대군 둘 다 왕비 소생이기에 차기 왕을 이을 정통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세자로 책봉된 장남 2호가 왕위 계승설 1위지만 또 정작 현 왕비 문정왕후 입장에서는 자기 배합하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겠죠. 이럴 경우 왕인 중종이 입장을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중종의 행보가 여러 신하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늙은 중종은 아내 문정왕후에게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막둥이 경원대군을 보고 더 좋아라 했습니다. 이러니 문정왕후와 그녀의 두 남동생 윤원루 윤원영 형제가 나서 경원대군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세자 2호의 외삼촌이었던 윤임 등은 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력을 또 규합합니다. 이렇게 조선의 조정은 세자를 지지하는 윤임의 세력과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윤원루 윤원형 형제의 세력으로 나뉘는데 윤임의 세력을 대윤파, 윤원루 윤원형 형제의 세력을 소윤파라고 불렀습니다. 윤임 등은 중종에게 가서 세자저하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무리들이 있다며 그들을 벌하라 주장했으나 중종은 윤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노골적으로 대윤파를 멀리하고 소윤파들을 편애했습니다. 아직 경원대군이 어렸기 때문에 문정왕후와 소윤파들은 경원대군이 조금만 더 크면은 태제가 교체되겠구나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1544년 중종이 사망해버립니다. 엄연히 세자는 장남 2호였기 때문에 2호가 조선의 12대왕 인종으로 즉위하죠. 이젠 대윤파의 세상이었고 문정왕후와 소윤파들은 정치적으로 제거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윤임 등의 대윤파들이 문정왕후와 소윤파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인종이 이를 막습니다. 인종은 과할 정도로 사람이 착했습니다. 비록 자기와 계모 문정왕후와 갈라졌지만 그래도 인종은 자기를 2살 때부터 키워준 친모나 다름없다며 왕이 되고도 문정왕후를 깍듯하게 모셨고 문정왕후와 소윤들과는 싸우기 싫다며 오히려 윤원호 윤원영 형제들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복동생 경원대군도 굉장히 인종이 아껴주었고요. 인종의 이런 물러터진 모습과는 별개로 문정왕후도 가만히 있을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에게 나와 내 아들을 언제 죽일 거냐, 죽일 거면 빨리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겁박했다는 야사의 내용도 있고 자기 멋대로 중종의 장례식 일부 행사를 스킵시키거나 중종의 장례식을 본인이 총괄하여 진행하려는 등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가 결코 약하지 않음을 어떤 식으로든 내비치려고 했답니다. 만약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이렇게 경고하는 식으로 말이죠. 신하들이 인종에게 가서 문정왕후가 지나치게 중종의 장례식을 제멋대로 하려는 게 아닌지 따지러 가면은 인종은 문정왕후가 다 뜻이 있을 것이고
왕실의 어른으로서 내리는 지시이니 그냥 따르는 편이 맞다는 식으로 신하들을 오히려 더 달랬습니다. 인종은 재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 때문에 인종이 문정왕후에게 독살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인종이 문정왕후가 준 떡을 먹고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다가 죽었다며 문정왕후의 독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종의 실제 사인은 거식증이었습니다. 중종이 오늘 내일 할 때부터 착함의 표본이었던 인종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며 중종을 옆에서 보살폈고 중종 사후 왕이 되면서부터는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밥을 피했는지는 착해도 너무 착했던 인종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너무 큰 시리에 빠져서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한동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관례 때문에 점차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해석과 본인이 문정왕후나 소윤포들에게 언제 독살을 당할지 몰라 밥을 안 먹었을 거라는 해석이 있답니다. 그렇게 인종이 너무 빠르게 죽으면서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소윤파의 세상이 된 거죠. 인종사 후 문정왕후의 친아들이었던 경원대군이 13대왕 명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때 경원대군의 나이가 어려 문정왕후와 수렴청정을 맡기로 하죠. 아니나 다를까 소윤파들은 대윤파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문정왕후는 유님 등 대윤파의 주요 인물 3명을 파직시킨 후 유배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끝날 문정왕후가 아니죠. 유배를 보내고 얼마 안 있어서 윤원형이 예전 인종이 살아있던 시절 유님 등의 대윤파들이 명종을 독살하려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문정왕후는 유배 가 있는 유님을 포함해 대윤 핵심 멤버들에게 전부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납니다. 이 사건이 1545년에 있었던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조선의 4대 사화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화인데 이전의 사화들에 비해서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대윤파 핵심 인물 3명과 그들의 가족만 피해를 봤으니 말이죠. 심지어 유님 등 대윤파들은 살인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을사사화라고 할까요? 을사사화 당시 살인파들이 가장 존경하고 큰 스승으로 모시던 이연적이라고 있었는데 문정왕후가 대윤파들을 제거하는 절차와 행정에 대해서 이연적이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을사사화 2년 후였던 1547년 누군가가 양제역에 문정왕후와 조정을 비방하는 벽서가를 붙여놓습니다. 문정왕후와 소윤파의 대신들은 이 양제역 벽서 사건의 주모자가 살인파들이라며 물증도 없이 살인파들을 싸그리 잡아들인 겁니다. 이연적부터 살인파들이 숙청당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양제역 벽서 사건은 문정왕후와 윤원왕의 자작극이었고요. 이후로도 이연적을 변호하는 살인파들이 계속 나왔지만 그때마다 문정왕후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정리사화라고 하는데 1545년의 을사사화와 1547년의 정리사화를 통틀어 을사사화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문정왕후가 살인파들을 손본 건 살인파들의 입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왕실의 권위와 왕권이 실추된다고 여겼던 게 아닐까 합니다. 문정왕후는 강력한 왕실의 권위를 원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문정왕후는 권력을 위해서는 피해 숙청도 두려울 게 없는 악녀 같죠? 마치 여자판 태종 이방원 같습니다. 다만 태종 이방원은 정치라도 잘했습니다. 여기서 문정왕후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문정왕후가 물론 권력욕이 지나치고 권력을 위해 여러 사람 피를 보긴 했지만 그녀 역시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치를 매우 훌륭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우선 을사사화 이후로는 불필요한 정치적 수청 사건을 최대한 자제했고 인종의 아내도 궁궐에서 편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특히나 문정왕후가 사치스러움을 극도로 경계하던 사람이라 왕실의 검소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백성들 구일부터 제일 먼저 나서고 암행어사 파견 빈도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수완도 좋았고 지식과 학문만으로 많은 사대부들 입 다물게 한 일화도 있었습니다. 다만 문정왕후가 명종 제위 초반 8, 9년을 수렴청정을 했고 수렴청정을 끝낸 이후로도 문정왕후는 오래 살아있어서 명종의 존재감이 많이 묻히는 편이죠. 그리고 명종은 마마보이라는 별명이 생기고요. 다만 능력의 여부를 떠나 왕도 아닌 여자인 대비가 지나치게 정치에 깊이 개입했고 또 살인파들을 숙청하고 외척들의 힘을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후대의 성리학자들이 좋게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문정왕후는 보우대사를 등용해 불교 진흥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이러니 더더욱 성리학자들이 문정왕후를 비난할 수밖에요. 여러모로 조선 중기 조선의 역사에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던 문정왕후, 여러분들은 문정왕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